네, 12장 또 읽어 나가죠. 배를 채울 뿐 거칠에는 하지 않는다. 오색 영인목맹. 오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의 눈으로 하여금 눈멀게 한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하시겠죠. 이제 오색이 뭐죠? 청황, 흑록, 적 5가지 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예컨대 뭐 빨갛다. 요 쓰면 좋은데 빨강, 청색, 청황이니까 청색. 예. 그러니까 오색이 있으니까 사람이 빨간색, 청색, 파란색 구분이 가능하죠. 오색이 우리가 오색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분합니다. 이건 하얗다, 저거는 뭐 까맣다 이렇게요. 그런데 빨간색, 파란색 이게 구분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이렇게 쫙 연결하면 이건 빨갛고 저거는 새빨갛고 요거는 아주 파란 건데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고요. 조금 적게 빨갛고 적게 빨갛고 하다가 빨간색은 자꾸 줄어들고 파란색이 진해지는데 여기도 파란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여기도요. 거의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여기도 있다고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건 빨갛다, 요거는 파랗다. 그럼 이거는 빨갛습니까? 파랗습니까? 여기 파란 것도 잔뜩 있는데요. 여기도.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만물은 본질은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오색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면 빨간색을 보고 빨갛다고 판단을 안 하죠. 그럼 무슨 색이라고? 색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럼 빨간 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여기 빨간 게 있다. 여기 파란 게 있다. 그러면 빨갛다는 개념 없이 느끼기만 하면 이쪽으로 다가갑니다. 왜? 추우니까요. 또 여름엔 또 이쪽으로 간다고요. 더우니까요. 그러니까 그 느낌은 하나의 그 느낌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는데 빨갛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빨간 게 좋지. 얼마나 따뜻한데. 빨간 게 좋다라고 고정시키죠. 그럼 여름에도 이쪽으로 갑니다. 왜? 빨간 건 좋은 거니까. 여름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느낌이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색깔뿐 아니라 모든 것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 자기 몸에 필요할 때는 좋아 보이고요. 필요 없을 때는 안 좋아 보이니까 그 느낌에 따라가면 그 자기가 고르는 색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항상 그 변함이 있는 건데요. 무슨 색이다, 빨간 게 좋다 이래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색을 보는 눈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빨간색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오색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오색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면 빨간색이 좋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을 보고 좋은 게 아니고 느낌에 따라가면 그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요. 하얀색이 좋을 때도 있고 노란색이 좋을 때도 있고 그때 그 이제 색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게 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도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이고요. 사람도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이는데 그 오색이 있으면 자연의 이치에서 이탈합니다. 자연은 그 느낌에 따라서 늘 움직이는데요. 그 느낌에서 이탈하는 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오색을 구분한다. 거기에서 이제 그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탈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완전히 이탈한 사람은요. 진리로 향하려면 구분되지 않는 그 세계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나는 빨간색만 계속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죠. 완전히 치우치죠. 한쪽으로. 그런 사람한테는
야, 오색을 골고루 입어라. 이러면은 그 전체로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는 하나의 관문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색도 오음도 오미도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진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오색, 오미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이미 망가진 사람은 오히려 오색, 오음이 있으면 그거를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데 노자는 진리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 오음도 마찬가지죠. 궁상각치우 이게 오음인데요. 그걸 이제 서양에서는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건데 그 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음계. 그 음에 따라서 이제 노래를 하고 말을 하고 할 때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자연의 소리는 도, 레, 미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와 레 사이에 도도 아니고 레도 아닌 음이 있죠. 음은 그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까지 도, 여기까지 레, 여기까지 미 이렇게 잘라져 있지 않다고요. 잘라져 있는 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자릅니다. 요건 도, 레, 미 이렇게요. 그러니까 소리를 자름으로써 소리 그 자체를 듣는 귀가 멀어져 버리죠. 그 소리에 잘라진 것만 이제 그 받아들이는 귀가 훈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음으로 이렇게 맞추는 훈련을 해버리면 자연의 소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훈련된 사람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 그 귀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음계에 맞는 소리를 내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요. 거기에 이탈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아주 형편없는 음치라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연에 대해서요.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연을 보는 두 시각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는. 첫째는 그 약육강식으로 본다.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슴이 사자한테 맨날 먹히니까 이건 약육강식이죠. 자연을 약육강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자연이 약육강식이니까 이 자연을 바탕으로 성립된 철학은 뭐냐?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인데요. 서양 철학. 이 철학은 기본적으로 성악설이 됩니다. 왜? 약육강식이니까 강자가 자꾸 약자를 먹으려고 하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먹는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히려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이 가만 놔두면 난장판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하나의 착안한 게 뭐냐? 인간에게 이성이 있다. 이성이. 그래서 이성의 힘을 한번 잘 발휘해보자. 너도 살고 싶지? 나도 살고 싶어. 너도 살고 싶지? 사기 싫은 사람 있냐? 없다. 그럼 다 같이 우리 사는 방법이 뭐냐? 자연 상태에서는 이건 난장판이 되니까 이성의 힘으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인간한테 이성의 힘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성의 힘으로 세상을 안정시키는 철학, 이게 서양 철학입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바탕으로 이제 뭐 경제학, 정치학 뭐 쭉 나옵니다. 교육학, 심리학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정말 세상이 막 가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래서는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틀린 거죠. 틀린 걸 하다 보니까 여기서 탈이 나니까 이제 이런 게 싫어집니다. 싫다는 거죠. 이런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연 법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법칙이라고요. 그럼 어떤 법칙이 나와야 되느냐? 조화의 자연 법칙. 예. 이것이 진짜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면 조화의 자연 법칙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이고요. 그래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노자, 장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자장자는 자연 법칙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망가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아, 이제 앞으로 필요한 게 조화의 자연 법칙인데, 조화의 자연 법칙을 바탕으로 이론들이 만들어진 거, 이런 거는 신선하죠. 그래서 노자장자 이런 건 굉장히 신선할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너 하나도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구분이 없으니까 내가 뭘 가려야 될 것도 없고요. 뭐 따질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싸이가 춤을 추는데 그건 춤이 아닙니다. 그거 풀쭉풀쭉 뛰고 뭐 서양의 춤 이런 거는 다 격식에 맞다고요. 철저하게. 일본의 그 춤 부토라고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절제를 합니다. 성악설인 경우는 절제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절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토라는 춤을 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갑니다. 이거 이제 그 춤추는 사람이요. 1시간도 더 걸립니다. 저기 가는데요. 그럼 우린 지루해서 못 보는데요. 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움직이는데요. 안 보여, 움직이는 게. 그게요. 이렇게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1시간 가는데 그거 가 있다고요. 앞만 봐도 움직이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절제하는. 그래서 그 예술 같은 것도요. 피아니스트도 이거 또는 뭐 이 바이올린도 이거 음에 맞게 막 하고 싶은데 소리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연이죠. 자연은 억제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를 내면 이거는 원시라고 말합니다. 아주 원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자연 친화적인 게 있었어요. 계속 교양 없고 원시적이다 막 이런 거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몸동작 같은 것이 격식에 탁탁 맞아야 이게 이제 자연을 극복하는 건데 그 싸이 춤은 격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질려버린 사람이 보니까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 그 소리가 이 오음이라고 하는 구별된 거, 이거는 자연의 소리가 아니다. 오미가 사람의 입맛을 혼란시킨다. 입에 넣었을 때, 아, 이거 달다. 그러면 달달한 거를 맛있게 이제, 아, 난 단 게 참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단 거 찾습니다. 그럼 이제 당뇨병 딱 걸리죠. 그러니까 몸에 단 걸 필요로 할 때는 단 게 맛있거든요. 쓴 게 필요할 때는 쓴 게 맛있습니다. 신 게 필요할 때는 신 게 맛있고 또 뭐 매운 게 필요할 때는 매운 게 맛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걸 입에 넣었을 때 달다, 맛있다 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자연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미라는 거,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그 이런 5가지 맛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단 걸 입에 넣었을 때 달다라고 표현을 못하죠. 단맛이 구분이 안 됩니다. 쓴맛하고 단맛이요. 그런데 우리가 오음이 이미 의식 속에 딱 그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달콤하다, 맛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죠. 그것이 자연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맨날 단 걸 찾죠.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에서 이탈을 많이 했으니까 온 세상이 단 걸 먹어댑니다. 그래서 요리사 요리하는 거 보면요, 설탕을 막 붓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오미라는 그 구분이 우리의 입맛을 망가뜨렸다. 오미라는 구분이 없으면 단 걸 입에 넣었을 때 달다고 판단을 못해요. 근데 맛있다고 느끼기는 하죠. 그럼 단 걸 또 입에 넣겠죠. 또 입에 넣겠죠. 또 입에 넣으면 이제 몸에 단 것이 필요 없을 때는 단 것에 대한 맛을 못 느끼죠. 그럼 딱 중단하면 됩니다. 근데 단 것이 맛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맨날 단 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용에도 있고 노노에도 있고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지만 맛알고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냥 그 맛세고 느낌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맛의 느낌을
못 따라가게 되는 원인이 뭐냐? 오미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 5가지 맛에 대한 그 구별을 이미 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음, 오미, 오색만이 아니고 엄청난 걸 구별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공부한 건 전부 구별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보면 뭐 이게 오미, 오색 이게 없으면 이게 기본인데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망가져 버렸다 이제 완전히.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오미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단 걸 좀 많이 먹었구나. 그러면 이제 좀 쓴 걸 먹어야지. 그러니까 오미를 알고 자기가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미 때문에 망가졌는데 오미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욕심이 거의 없다 이러면 마음이 자연을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단 걸 좀 먹으면 그 다음에 먹기 싫어지고, 또 쓴 걸 좀 먹으면 또 먹기 싫어지고,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면 최선의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걸 읽어보면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말달리며 사냥하는 즐거움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치빙전력, 이건 말달리는 거고요. 이거는 사냥하는 거고, 이건 수렵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발광하게 한다. 그래서 좀 발광하는 게 뭔가 봤더니, 노름에 빠진 사람은 노름하러 갈 때는 발광합니다. 미칩니다. 바둑대도 발광하고.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에 발광하고요. 요새 뭐 당구에 또 발광하는 사람이 있고, 골프에 발광하고, 탁구에 발광하는 사람이 있고, 골프에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막 발광하면 내일 골프다 그러면 잠도 안 오고요. 새벽에 눈이 말똥말똥 떠지고. 발광한다 하는 거 좋게 말하면 참 좋은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응, 미치는 나쁘게 겁니다. 공부에 빠지고. 나쁘게 들어서 그렇지 발광하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진리에 발광하는 게 최고입니다. 기쁩니다. 공자가 그래서 광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어떤 광인이냐? 진리에 미친 사람. 그래서 불광, 견인 강의를. 불급이라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건 도달한다는 건데,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미쳐야 됩니다. 좋게 보면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쪽으로 가면 그래야 성공하고요. 그리고 또 나쁜 데로 가면 그건 망조죠 이제. 천사의 발광이 있고 악마의 발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비슷합니다. 근데 악마의 발광이 이제 도박병 이런 거 걸린 사람, 거기서도 그러니까 악마한테도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이 악마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보통 선한 사람은 악마한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착하다 그러면 이제 악한 사람을 좀 감화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악마한테는 택도 없다고요. 안 통합니다. 그러면 악마를 감화시키려면 공자처럼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있는데 악마의 수준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도 그 수준을 더 착해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의 에너지도 발광할 때가 있고요. 발광해야 그 악마의 고수가 되죠. 천사도 이게 발광해야 이제 고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은 발광할수록 좋고 이쪽은 발광하면 이제 아주 망하는 길로 갑니다. 진귀한 보물이 난덕지화, 얻기 어려운 재화, 보물이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자유에서 못 벗어납니다. 진귀한 물건이 있으면 그거 쫓아가느라고요. 거기 줄 서고 그거 얻으려고 뭐 인생을 바치고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요. 그거 얻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난덕지화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요.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귀한 거 있으면 귀한 것 때문에 달달 떨고 그렇게 되죠. 사실은 이게 다 자연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물거품인데요. 그래서 성인은 배를 채울 뿐 눈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다.
배를 채운다는 건 뭐냐? 예, 배를 채운다는 건 요건 자연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배고프면 먹는다고요. 예, 배고프면 먹는 거죠. 그래서 자연으로 사는 사람은 금덩어리가 있고 밥이 있으면 그 밥을 먹습니다. 당연히 밥 먹어요. 예, 금덩어리 이거는 안 먹죠. 그래서 그 눈에 끌려가지고 와 이건 황금이잖아. 이거는 자연에서 이탈해가지고 황금은 비싼 거야라는 그런 욕심이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몇 끼를 굶어도 그 황금 찾으려고 뛰어다니죠. 근데 자연으로 사는 사람은 그 관계 없습니다. 그 자연의 상태는 배가 고플 때는 먹는 걸 챙기죠.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택한다. 저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유혹에 넘어서 욕심 채우는 모든 일들 그거 다 버리고 자연의 삶을 택한다. 너무나 심오합니다. 이 저 노자의 말씀은 엄청나게 심오하죠. 하나 하면 거의 1시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좀 쉬었다가 또 그다음 문장 읽어보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